네, 북한이 장성택을 전격 처형한 뒤에 앞으로 북한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포 정치를 통해서 김정은 1인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북한은 개성공단 관련 남북회의를 제의하는 등 경제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봉현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장성택 처형 이후에 김정은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민군 설계연구소를 찾았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장성택 숙청 이후에 김정은이가 첫 행보를 군을 방문했다는 이야기는 네. 앞으로 군 중심에, 즉 군을 좀 더 강화시키면서 김정은 체제를 강화시켜 나가겠다. 그래서 일종의 김정일 시대 때 해왔던 성군 정치를 다시 재현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보입니다. 성군 정치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예. 그런데 이 장성택 처형 이후에 모습을 좀 빨리 드러낸 편 아닙니까?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그만큼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역시 김정은은 건재하다, 이런 네. 것을 대내외적으로 좀 과시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성택 숙청으로 해서 아마 북한 내부에서는 굉장히 지금 혼란을 겪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혼란을 좀 잠재기 위한 측면에서 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가 공개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실제적으로 현지 지도를 하는 모습 을 좀 보여준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내부라는 것이 어떤 그 일반 주민들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김정은을 둘러싼 권력 내부에서의 저는 아마 장성택의 그 처형 과정들을 북한의 아마 모든 주민들도 지금 다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예. 김정은의 측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북한의 엘리트들, 그 다음에 간부들,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마저도 아마 굉장히 지금 공포에 떨고 있지 않나 생각이 지역에 있는 됩니다. 주민들마저도 다 알 것이다. 맞습니다. 예. 특히 북한이 지금 장성택 처형을 대대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한 주민들한테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실제적인 이 생각은 이러한 어떤 공포 정치에서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까, 아마 이런 어떤 그 두려움에 더 떨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 장성택 처형이라는 것이 그만큼 뭐 북한 내부에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텐데 이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은 보면 좀 상식을 뛰어넘는 네. 굉장히 비상식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런 공포 정치를 통해서 뭔가 김정은의 1인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한 건데, 이 공포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속전속결도 하고 무자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종의 뭔가 충격을 더 세게 줘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줌으로써 뭔가 좀 김정은은 위력적이다, 예. 이런 것을 보여주는 형태거든요. 이런 공포 정치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뭔가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시키는 데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네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김정은 체제를 더 와해시키고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 지금 장성택 이렇게 속전속결로 나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취약하다는 것을 저는 방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김정은 체제 안정이 돼 있으면 굳이 이렇게 속전속결하면서 처리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만큼 지금 북한 내에서는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굉장히 좀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불안하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그 장성택 처형을 위해서 그 내세웠던 죄목 중에 하나가 겉으로는 받드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다라는 네. 건데 오히려 이 공포 정치가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배출해낼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두려움에 의해 가지고 이제 많이 좀 위축은 되겠지만 네. 실제적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저는 오히려 김정은에 대해서 오히려 반감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앞서서 저희가 어제 그 인터뷰 중에 하나가 장성택이 그 북한 내부에 뭔가 좀 체제 변화를 도모하려고 했다라는 그 증언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권력을 탈취했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네. 물론 이제 이 장성택과 그 측근들이 김정은의 어떤 그 명령에 좀 불복하고 네. 독자적인 세력화했던 측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결국은 김정은을 좀 몰아내고 장성택이가 어찌 보면 최고의 어떤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아마 그 판결문에 넣어가지고 처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 장성택이가 과연 이 김정은을 실망한 북한에서 쿠데타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이것이 가능할까? 저는 북한의 여러 가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장성택 입장은 이제 대표적인 개혁 개방파니까 예. 일종의 이제 김정은 체제로 가가지고는 북한이 뭔가 좀 더 불안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장성택의 실제적인 좀 힘을 갖고 내각을 중심으로 뭔가 통치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은 했을 수는 있는데 네네. 이것이 김정은을 하루아침에 몰아내고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최고 지도자에 올라가겠다, 그렇게는 하지는 않은 걸로 좀 보입니다. 오히려 북한의 판결문을 보면 네. 북한에 좀 의도했던 대로 조금 과다한
과대한 이런 어떤 표현을 넣어가지고 좀 장성택 처형을 합당화시키려고 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장성택이 뭔가 이렇게 체제 변화를 시도했다기보다도 북한의 의도대로 이렇게 죄목을 좀 더 덧붙인 것이다, 살을 덧붙인 그렇습니다.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장성택이 개인적인 그 인물로 보더라도 굉장히 좀 현명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모한, 만약에 성공하지 않을 것을 무모하게 진행한다든지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장성택이가 진짜 최고 권력 자리에 간다고 하면 아마 치밀한 계획하에서 움직였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장성택이 북한의 판결문에 대해서 좀 과대 해석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네.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장성택이 그 북한 내에서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그 북한도 판결문에서 소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다라고 네. 하는 것만큼은 보면 이 장성택의 그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숙청 작업도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뭐 장성택이 처형 자체가 어찌 보면 지금 시작으로 저는 예. 보고 있습니다. 장성택뿐만 아니라 제2의 숙청자, 제3의 숙청자가 계속 일어날 것 같고, 우선적으로 장성택이가 어떤 핵심적인 인력, 그러니까 당이나 군, 내각에 심은 인력이 전국적으로 한 4,0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이 이상은 최종적으로 숙청을 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최소한 장성택 정도의 급은 안 되지만 최소한 고와 버금가는 정도의 급에 있는 사람들은 숙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화면이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어제 이 장성택 처형 이후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인민군 설계연구소를 찾은 모습인데요. 이 군 실세들을 이제 대동을 하고 갔는데, 이 자리에 최룡해가 같이 갔단 말이죠. 제2의 지금 장성택 이후에 2인자로 불리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이 최룡해가 그래서 이 인민설계연구소를 찾는 이 자리에도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같이 갔는데, 그럼 정말 김정은도 2인자로 인정을 하는 걸까요? 장성택 이후에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생각하는 걸까요? 네, 북한에서는 2인자라는 자체가 좀 존재할 수가 없을 겁니다. 특히 이번에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어느 누구도 2인자로서의 권력을 갖는 것을 오히려 더 이렇게 좀 주저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다음에 숙청을 한다고 하면 누구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저는 그 최용해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숙청 대상으로? 예, 숙청 대상으로. 예. 그럼 왜냐하면 예. 지금은 뭐 김정은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네. 북한의 김정은의 측근들도 사실 김정은의 이 지도력을 보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이렇게 건재하고 하고 있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네. 최용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성택 계열이거든요. 원래 장성택이가 키웠다고 예, 하죠. 키워가지고 예. 어찌 보면 뭐 인민군 총정치국장까지 네네. 올라갔는데, 최용해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점 지나면 최용해 또 아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제2의 숙청 대상도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시기는 같고. 언제쯤? 글쎄요, 뭐 시기는 예상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장성택 숙청으로서 북한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네. 계속적으로 불안이 확산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2의 장성택 처형이 더 나올 걸로 뭔가 또 다른 보이고요. 본보기가 필요하다는 예, 건가요? 그다음에 최용해뿐만 아니라 이번에 지금 장성택 처형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보위부의 김은홍 부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은홍 부장도 실제적으로 김정은하고 같이 장성택을 처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또 한편에 김은홍 부장은 나도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북한 내부적으로 앞으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어떤 이 권력에 대한 이 다툼,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많은 또 숙청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함을 가지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북한 내부에서 망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뭐 외교관으로 나와 있다거나, 이런 인물들 중에서도 망명을 신청한다거나, 뭔가 다른 살 길을 좀 방도를 찾는 사람들도 생기지 않을까요? 예, 과거에 비해 가지고는 아마 그런 현상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북한이 항상 이런 어떤 극단적인 방법을 또 동원할 때는 그런 어떤 북한을 이탈하는 것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경계 지역에 보면 경계를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 있는 보통 북한의 핵심적인 일꾼들은, 가족들은 또 인질로 보통 평양에 네. 잡고 지금 있습니다. 일단 가족들을 또 다 북한 예, 또 소환을 예.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외국에 나와 있는 어떤 장성택의 측근들이 평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또 막상 또 이렇게 탈북을 하려고 하면 또 가족들이 걱정이 되고, 아마 그런 굉장히 고민들이 많이 쌓여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히 장성택의 측근들은 과거에 비해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이제 상국을 택한다든지 네. 다시 이런 현상들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탈하는.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북한 내부가 흔들리면서 뭔가 좀 더 동요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판결문에서 보면은 경제 사정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게 또 민심도 상당히 좀 불안할 것 같은데요. 김정은으로서는 이게 그 체제를 공고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예, 지금 맞습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 체제가 지금 2년 지금 하고 조금 있으면 3년 차례 좀 접어드는데요. 사실은 이 동안 어느 정도 경제적 성과를 내가지고 북한 주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장성택 처형했던 판결문에도 보면 2009년도 화폐개혁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에 장성택이가 엄청난 많이 개인적인 돈을 착복을 해가지고 경제를 이제 파탄시켰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하필 2009년도에 그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 그러니까 2009년도에 화폐개혁과 북한 주민들이 받았던 충격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했던 게 김정은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 후계자 시절인데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에 대해서 초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민들의 생활을 오히려 더 어렵게 했던 사람이 김정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판결문에 장성택을 넣음으로써 2009년도의 화폐개혁과 경제적 어려움은 나와는 관계없다. 이 모든 것이 장성택이가 좀 진행한 거다. 이런 것도 장성택이한테 모든 걸 덮어 씌움으로써 북한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좀 충성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이번에 판결문에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과 함께 오늘 이렇게 인민군 설계연구소를 찾은 것도 군을 일단 좀 강화하면서 김정은이 건재하다라는 걸 좀 과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 그런데 북한이 그러면서 어제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또 회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단 말이죠. 네.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 자, 북한 내에서도 아직 그 제대로 대외 정책과 대내 어떤 특히 대남 관계에서도 제대로 정리가 아직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굉장히 좀 혼란에 과중하면서도 또 김정은 측면에서는 풀어야 될 문제가 또 경제 문제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문제를 푸는 데서는 결국은 개성공단을 통해서 뭔가 남북행을 다시 복원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김정은 체제 추진하고 있는 외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이뤄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개성공단은 전혀 북한 내부의 상호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한 측면에서 그 공동위원회 개최도 제안하고 그다음에 G20국이나 국제금융기구의 대표단도 초청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게 생각이 되는데 조금 더 시간을 보고 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형식적으로 북한 내부의 어떤 사항들을 수습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외적으로도 좀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실제적으로 그다음에 뭐 회담도 하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북한의 군부에 더 입김은 저는 세질 것 같아. 그다음에 군부의 그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세지게 되면 결국은 장성택이 추진했던 개혁 개방은 뒷줄을 밀려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남북 관계에서도 다시 좀 불안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제 협력에서도 다소 조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도 이제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관심은 장성택 처형 이후에 이제 김경이라든지 부인인 김경이라든지 김여정이라든지 또 리설주도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이런 주변 인물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지 않습니까? 일단 17일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 2주기인데 이때 과연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고 또 과연 누가 등장할 것인지도 상당히 관심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2주기 행사 때는 아마 지금 해외에서도 많은 그 인사들이 초청을 한 걸로 아는데 아마 김정은 체제의 어떤 1인 지배 체제가 공고하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행사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북한은 김정은 체제에서 전혀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어떤 보여주기는 측면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행사할 때 실제적으로 누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김경희 지금 비서가 나올 것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장성택 처형을 통해서 김경희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물론 김정은은 김경희의 고모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장성택 처형을 보면서 김경희에 대해서도 굉장히 견제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북한의 군부 입장에서는 김경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경희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오히려 연금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2주기 행사 때 과연 김경희가 나타날 것인가 라는 좀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봉현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